896일선까지 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숏포지션 448일선에 전액 입절을 하고 현물 매수를 896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기다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저의 이제 큰 시나리오도 여러분들에게 포지션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현재 큰 그림은 하락 추세로 되고 있고,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 896일선에 테스트를 받으러 가야 된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행으로 움직였다라는 걸 정리를 하시고, 일봉상으로 이 111선이 이탈이 돼서 48K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못 들어주면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일 뿐이다. 안녕하세요, 코인지본부의 코인진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69,900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휴가 중간에 이제 48K까지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2,000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빅쇼트가 시원하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조금 반등을 친 이유들을 좀 얘기를 좀 드릴 거고, 뭐 어제 기사 내용이라든지 비트코인 분석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추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빠르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가 지금 오늘 러시아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좀 합법화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장대 양봉을 약 10% 정도 상승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승이 정말 찐 상승인지 뭐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담아 드릴 건데, 내용에서 일단은 이 하락이 48K까지 하락하기 전에 어떤 구간이 이탈이 돼서 이 48K까지 왔냐, 그걸 알면 그 시작점 뚫린 점을 지금 현재 뚫어줬는지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했을 때 어느 중요한 레벨이 깨져서 이렇게 크게 패닉이 왔냐, 결국에는 어디냐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이 구간입니다. 다른 이평선 지워서 보여드릴게요. 이 111선과 61선, 지금 레벨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64.1K에서 2K, 이게 111선 구간이고, 61선 레벨이 62.7K에서 8K 레벨,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62.77이나 8을 61선부터 못 뚫으면 결국에는 이거는 기술적 반등인 자리밖에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도 이제 아침에 제가 7시 돼서 일어났는데 저항을 맞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9시 봉 마감이 61선 밑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큰 하락 이전에 큰 하락을 일으켰던 매물대 구간 61선이 이탈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못 뚫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개 구간을 뚫어주면 저는 66점 후반대까지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 이 구간을 뚫어줄 가능성이 높냐 안 높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일봉상으로 111선이 뚫어줄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이 빨간 색깔 1년선이거든요. 지금 주황 색깔이 111선, 빨간 색깔이 224일선, 흰 색깔이 448일선, 보라 색깔이 896일선입니다. 이 순서대로 이 보라 색깔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순으로 흰 색깔, 빨간 색깔,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죠. 이게 뭔 말이냐면 역별이 완성이 되지 않고 상승을 했습니다. 이 역별이 완성이 되지 않고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이러한 뭐 비트코인, 러시아 채굴에 대한 호재,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역별이 완성이 되지 않고 상승을 하는 거는 가짜 상승이다. 그래서 이 구간 70K가 고점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적중했던 구간, 고품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구간도 물론 이 111선이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111선이 주황 색깔이 깨지면 뭐 반등을 위로 치든 뭐 아무런 뭐 그런 반등이 나오더라도 찐 상승의 길은 절대 아니다. 111선이 이탈되면, 한 번 이탈되면 이렇게 이런 장에서도 105%가 반등을 쳐도 50%가 반등을 치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찐 상승은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도 역별이 완성이 되지 않고, 그죠? 이 구간에서는 어떤 레벨이냐면 흰 색깔과 보라 색깔, 2년선과 4년선이 데드크로스가 되지 않고, 즉 역별이 완성이 되지 않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가짜 상승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가짜 상승에 대한
고점의 레벨을 여러분들께 70K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실제로 70K에 여러분들 숏을 탄 사람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68K 혹은 70K 사이에 숏을 많이 타셨고, 초보자분들은 111선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111선이 이탈되고 난 다음에 숏을 타라고 했죠. 64.7K 레벨에서 이제 숏을 많이 타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448일선이 도달했을 때 저는 이 448일선에서 부근에서 딱 안 오고 반등 치길래 매수세가 좀 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가 3, 4일 동안 이 볼린저 밴드가 하단 밑에 있었거든요.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 하루 이틀 3일 4일 거의 5일 동안 볼린저 밴드 하단 밑에서 일봉이 마감됐거든요. 볼린저 밴드는 뭐냐면 주가가 다니는 길목입니다. 이 안에서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바깥으로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성질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도로로 따지면 차선이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다시 위험한 구간이라 생각하고 안으로 들어오는데, 4일 동안 5일 동안 바깥에서 위험한 구간에 있었으니까 이제 정신에 이제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술을 깼어요. 사람이 이제 눈을 떠보니까 술을 깨니까 위험한 구간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크게 나온 거거든요. 쉽게 예시를 두면 이런 적이 없었어요. 4일에서 5일 동안 볼린저 밴드 하단 밑에서 마감된 경우가 이 대하락장 시기에서도 거의 이틀 아니면 3일 동안 바깥에 있다가 다시 안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에 대한 패닉이, 시장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다가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오는 걸 확인을 하고 호재에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448일선이 오면 제가 익절을 한다고 했죠. 근데 448일선은 근처에 오고 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고 익절을 왜 했냐면, 이더리움이 896일선에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거 반등 치겠구나. 왜냐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찍고도 지금 896일선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지지 라인이잖아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겠구나. 일단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이렇게 크게 반등에 대한 친구도 세력이 진짜 너무 악질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또 크게 반등 칠 줄은 몰랐거든요. 적어도 1년선까지 칠 줄 알았는데 세력이 역시나 쉽게 주지는 않는구나. 그렇지만은 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이 전 영상만 보신 분들이 448일선에만 익절을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텔레그램에서 제가 익절을 했다, 단타방이나 본계정이나 부계정 54K 초반에 익절을 했습니다. 같이 수익을 함께한 구독자분들 수익률 캡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67K, 65K 전부 다 수익을 거뒀습니다. 400%, 67K 다 숏을 타셔서 300%, 100% 모든 분들이 이번 하락장에 혹은 손절을 하고도 현물을 50%, 제가 현물 마이너스 50%인 사람도 꼭 현금화를 하라고 했죠. 숏을 타면 100% 이상을 먹으면 본절을 찾는다고 했는데 이미 그 본절까지 찾으셔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도 4억 정도를 수익을 448일선에서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448일선이 오면 익절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좀 얘기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896일선까지 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숏 포지션을 타고 있지만 숏 포지션 448일선에 한번 익절을 하고 현물 매수를 896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기다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저의 이제 큰 시나리오도 여러분들에게 포지션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896일선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간.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896일선 정확하게 저희 시나리오대로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 이더리움도 똑같은 차트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처럼 커플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단톡방에서는 896일선 이 부분의 손절가를 잡고 현물로 진입을 하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익절을 하고 53K에 숏을 일부 물량을 진입을 하고 있고, 70K 이상으로
70K 이상으로 청산가를 잡고 여러분들에게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하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896일선이 왔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896일선이 안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현물 포지션으로 비트코인 기준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텔레그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896일선이 이탈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111선이 깨지면 이게 896일선까지 도달한다라는 기법이 아니고 896일선이 아니고 역별이 될 때까지 하락한다는 게 저의 매매 철칙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을 고금리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을 때 장기 이평선들을 전부 다 111선과 224일선 터치를 하고 224일선과 448일선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896일선도 유일하게 터치를 안 하고 리테스트를 저점 테스트를 안 하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111선에 이탈이 되면 일단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896일선에서 지지 여부에 대해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일단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896일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 여기서 약 반등을 치다가 다시 896일선 재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선행으로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포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먼저 896일선 도달을 했으니까 비트코인도 896일선 올 텐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896일선에 왔을 때 이더리움이 896일선 밑으로 마감이 될 경우에는 제 첫 번째 제 기법대로 역별이 될 때까지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다. 고를 이런 식으로 팔면서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역별이 완성이 될 때까지 하락을 한다. 그래서 역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찐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서 떨어지면 896일선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혹은 지지를 안 해주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최근 영상에서 448일선에서 숏을 익절을 하고 896일선에서 현물로 진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 이유가 여기서 만약에 롱을 타버리면 896일선이 어떻게 하면 뭐 정확하게 진입을 하면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선물 시장이라는 게 조금 레버리지가 되어 있으니까 손해가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로 진입을 하면 마이너스 1%라 하더라도 뭐 마이너스 1%에 대한 거를 손해를 입지. 근데 현물로 롱을 들어가 버리면 마이너스 1% 하락을 했는데 뭐 레버리지 5배를 끼면 마이너스 5%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손절이 되기 때문에 현물로 진입하는 게 제일 리스크 관리하기에 제일 좋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정리는 4시간 봉상으로 역별이 완성이 되지 않고 올랐다. 그래서 역별이 완성이 되지 않고 지난 과거에도 지금 이렇게 오를 때도 70K까지 단기간에 오를 때도 역별이 완성이 되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이런 빅쇼트를 맞이하게 됐다. 그리고 역별이 또 지금 현재 완성이 되지 않고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111선 60일선이 큰 저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뚫으면 66K 중후반대로 오를 수 있는데 일단 뚫어주고 난 다음에 만약에 뚫는 부분이 나온다면 그때 돼서야 제가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텔레그램에서 단기적으로 60.8에서 9K 라인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61K 중후반 하고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구간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거는 이 1년선 224일선 일봉상으로 224일선 59.9K 레벨 59점 후반대 8에서 9K 레벨이 이탈이 되는지, 혹은 60일선이나 111일선 62.7K 혹은 8K 레벨을 뚫어주는지에 대해서 현재 박스권 유지를 하고 있다. 혹은 박스권 유지로 하다가 1년선 이탈을 할 가능성이 높다. 1년선 이탈이 되면 다시 이 꼬리를 채우러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이 달봉상으로 큰 그림 보면 8월달 안으로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 갭 48K에서 반등 나온 구간을 다시 이 갭을 채우러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21선에서 큰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42K 부근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기술적 반등을 크게 볼 자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 결국에는 이번 달에 63.3K 이 레벨을 저는 8월 달에 뚫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로 들어가신 분들은 70K 이상으로 숏을 잡고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 224일선 이탈이 되거나 혹은
이 448일선이 이탈이 되면 그때 돼서야 이제 청산가를 70개를 잡았으면 비중을 크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후부터는 조금 비중을 더 실어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224일선이나 896 이탈이 되면. 그래서 익절은 896일선에서 절반 정도 50% 익절을 하고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를 보고 역배열 때까지 하락을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지금 현재 896일선은 제 기법상 정확하게 반등을 치고 있지만은 지금 비트코인은 아직 오지 않아서 이더리움처럼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똑같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비트코인이 896일선 왔으면 지금 현물로 진입을 했을 텐데 안 와서 지금 아직 하락의 골이 좀 남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고, 일단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가 지금 뭐 오늘 기준으로는 뭐 러시아 때문이겠지만은 어떤 이유로 비트코인이 올랐냐면 시장 돌변, 긴급 금리 인하 필요 없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글로벌 금융시장도 안정을 되찾으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긴급 금리 인하 요구하는 목소리가 원래는 좀 잦았죠. 그런데 시카고 파생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8일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를 내릴 확률을 절반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자제 입장을 내놓고 8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약해지자 금융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50bp를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도 시장이 충격을 먹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 경기 침체가 소프트 랜딩으로 봤는데 이게 하드 랜딩으로 빠질 수가 있겠구나, 조금 경기 침체에 대한 골이 깊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거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확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3일 연속으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1억 4,500억 달러가 3일 동안 순 유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4,500억 달러가 순 유입으로 한 3, 4일 만에 이제 순 유입으로 돌아섰는데 1억 3,500달러 순 유출이 3일 동안 되었다가 4,500억으로 돌아선 거거든요. 그렇게 막 크게 돌아선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넓게 시장을 크게 보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반등을 친 이유가 111선이 이탈되고 난 다음에 그 111선에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증시가 111선이 이탈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111선이 이탈이 되면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7월 23일날 저희 텔레그램에 나스닥 차트가 31개월 만에 정배열 차트가 완성이 됐다. 그래서 21선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배열로 됐다는 얘기는 제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정배열이 완성이 된 거는 어떤 의미냐면 고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역배열이 완성이 된 거는 저평가가 완료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나스닥이 30 몇 개월 만에 정배열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는 고평가다. 그래서 정배열이 완성이 되고 나면 111선이 깨지면, 정배열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는 항상 오를 때 111선 안 깨지죠. 근데 111선은 한번 깨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448일선이나 896일선에서 나스닥이 큰 반등이 나오지, 지금 현재는 기술적 반등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11선까지 되돌림 상승을 줄 수 있지만은, 혹은 61선까지도 반등을 크게 줄 수도 있지만은 한 번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스닥도 지금 하락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큰 장기적인 프레임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큰 악재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염두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승 사이클에 비트코인이 2023년도에 최저점을 맞췄을 때도 여러분들의 뭐 다수가 뭐 다른 분들은, 저희 구독자분들은 뭐 절반 정도는 거의 졸업 수준으로 벌었지만은 그 절반은 저를 믿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장기 이평선만 놔두면 비트코인이 이 224일선을 뚫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등을 쳤잖아요. 25%를 반등을 쳤는데 25% 다시 내려버려요. 그 다음 여기서도 14%를 반등을 쳤는데 14% 이상으로 내려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기간 조정을 줘버리거든요. 23년도 초부터 23년도 말까지 기간 조정까지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찐상승을 얘기를 해도 못 탔어요. 왜냐면 24%로 난 다음에 24% 다시 하락을 하는데, 다시 본절 부분이 오는데, 이런 식으로 개미들이 털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상승에 대한 시작점은 어디냐? 111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111선이 깨지지 않으면 상승에 대한 조정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유튜브 쇼츠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때가 어떤 시즌 왜 이렇게 19.8K까지 이때 하락을 했냐면 실리콘밸리가 하락을 하고 0.75%씩 금리를 올린다고 연준에서 막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실리콘밸리 은행이 터집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19.8에서 20.8K 레벨까지 가능성이 크다. 111선에서 롱을 타셔라. 1년의 장기 이평선을 뚫고 난 다음에 뚫어줬던 라인이 지금 현재 지지를 해주면 상승 흐름에 대한 조정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 흐름에 대한 조정이다. 첫 시작이 되었던 이 장기 이평선 뚫어주고 난 다음에 이걸 지켜주면 세력이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장기 이평선은 세력들만이 뚫을 수 있는 영역인데 이 지켜줬다는 얘기는 여기서 세력들이 팔았냐 안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448일선이 뚫고 난 다음에 이 구간에서 왔는데 다시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이 구간에 지켜주면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테스트를 했는데 896일선 뚫어주고 난 다음에 이 구간에서 세력이 나갔냐 안 나갔냐라는 테스트를 지금 현재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지금 896일선까지 온다고 했죠. 그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896일선을 뚫어주고 난 다음에 이 상승에서 세력들이 나갔냐 안 나갔냐 그 테스트를 하러 왔는데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를 더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단기에는 안 나간 걸로 나오는데 비트가 나간 걸로 나오면 얘네들도 지금 현재 나간 걸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리테스트를 하러 오는데 만약에 나간 걸로 나오면 이렇게 역별이 될 때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 역별이 완성이 될 때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 역별이 완성이 되는 시기가 제가 23년도 1월 1일 혹은 22년도 12월 31일 날 제가 최저점의 가격도 맞췄고 최저점 시기까지 맞췄던 이유가 역별이 완성이 될 때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현재 큰 그림은 하락 추세로 되고 있고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 896일선의 테스트를 받으러 가야 된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먼저 선행으로 움직였다라는 걸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일봉상으로 이 111선이 이탈이 돼서 48K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못 뚫어주면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일 뿐이다. 추세적 반등이 아니고 그냥 조정일 뿐이다. 반대로 차트로 보면 아까 제가 이때 23년도에 상승에 대한 차트를 거꾸로 해두면 111선 뚫었죠. 그 다음에 448일선 언저리 왔죠. 그 다음에 111선에 대한 리테스트를 하러 오는 겁니다. 항상 어떤 차트든. 그래서 이렇게 오르는 거고 이때도 똑같이 111선 뚫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으러 가는 거고 지금 또 차트로 또 저 때는 상승이었으니까 지금 하락이니까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상승으로 보면 다시 테스트를 하러 오는 거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1선은 좀 타이틀하지만 61선을 먼저 또 보셔야 됩니다. 61선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1선도 똑같이 중요하다. 62.7K 111선을 62.7K 뚫으면 111선 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못 뚫어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뚫어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또 뚫어주고 난 다음에 대해서 또 브리핑을 남겨드릴 건데 어쨌든 시향 또 나중에 뚫어주면 아니면 혹은 내려올 때 224일선이 떨어지면 시향 바뀌면 또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영상으로 남겨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